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것은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자, 들어보셨죠? 자,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다가 투자를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해요. 자, 우리 사장님들이나 원장님들 보시면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조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사장님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항상 피곤합니다. 예, 항상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경영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릴린 폴이 말한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너무 공감돼서 가져왔어요.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자, 피곤하면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는 시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나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많아지게 되면은. 근데 이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오너나 CEO, 어떤 사장님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없고 미래도 예측할 수 없으며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데 내 사업장은 쓰러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냐고요? 바쁘고 힘드니까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게 돼요. 자, 우리 사장님들이 왜 피곤한지를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 볼펜 하나 들고 있어요. 볼펜 하나 들고 있으면은 이게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볼펜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되고요. 한 달, 두 달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닌 게 돼요. 근데 사장님들은 이런 볼펜을 한 수십 개, 많게는 뭐 수백 개까지 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너무 쉽게 솔루션을 주는데 그것조차 못하네? 저렇게 못하는 애가 어떻게 경영을 하지? 나도 경영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에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원장님들이 번아웃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일하기 싫고 출근하기 싫고 레슨도 싫고 이런 상황인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극복할 수 있냐면은 그걸로 가기 전에, 자, 요거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 층일수록 번아웃에 더 빠진다고 해요. 이유는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 일은 나를 괴롭히는 거고 휴식은 나에게 좋은 거야. 그래서 휴식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일만 해야 되니까는 여기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가 돌아오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들 일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 인스타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광고하는 거 뭐 하면은 대박 나서 몇 천만 원 번다 이런 그러면 누가 그걸 안 하나요? 그렇죠? 뭐 필라테스 센터를 예를 들어서 차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1, 2억 들여서 차려도 한 달에 남는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판타스틱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냥 다 고생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갑자기 뭔가 뭐 팡팡 터지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좀 웃긴 것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거 보면서 나도 손흥민처럼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근데 사업을 잘하거나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로 노력한 만큼 경영에도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상 차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요. 뭐 목이 안 좋았느니, 자본금이 부족하느니, 뭐 시점이 안 좋았느니, 뭐 경쟁 상대가 갑자기 들어왔느니, 그런 거 다 이겨내려고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과 나는 하나고 이 일을 내가 즐기는 쪽으로 내 마음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SNS에 요즘에 너무 다 포장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SNS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과로,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한다는 분들은 좀 욕심도 많고요. 이렇게 성취욕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완벽주의자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에 더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뭐 회원하거나 아니면은 직원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많이 얻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은 많이 번아웃에 괴로워하세요. 꼭 번아웃에 완전히 빠지진 않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업무와 일상이 구분되지 않으세요. 즉 퇴근해서도 업무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어디 여행을 가서도 업무에서 100%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쓰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업무와 일상의 경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직접 만든 다이어리거든요. 경영할 때 쓰기 위한 이런 다이어리들을 딱 옆에 놓고 일을 합니다. 언제나 일을 할 때는 얘를 펼쳐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적고,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등등을 분석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펼쳐져 있으면 저는 일을 하는 거고요. 얘가 덮여 있으면 저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업무와 일상의 구분을 만들고요. 쉴 때는 그냥 널브러져서 편하게 쉽니다. 걱정 안 하고 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정리를 이 밑에서 계획하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은 그냥 생각과 생각들,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A라는 생각이 갑자기 났다가 B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C라는 생각 갔다가 A 다시 찍어주고, 요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고민하고 생각하느라고 하루가 다 넘어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스트업만 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펼쳐보면 이 안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나는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만, 요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정말 큰 도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업무 시간별 어떤 타임 테이블, 이런 것처럼 나의 업무의 팔로우를 좀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동그라미에 시간표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몇 시부터 몇 시는 뭘 하고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일 아닌가요? 그거 해도 안 지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다릅니다. 생각과 고민의 시간이 줄고요. 업무의 효율성이 실제로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 하면은 뭐 해결 방법 없다면은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큰 도움 됩니다. 시간 계획을 딱 짜시는 것만 가지고도.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내 사업과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하고 교류하셔야 돼요. 안 되는 사람하고 교류했다가는 내 것까지 망합니다. 이게 전염돼요, 생각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네,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랑 있으면 그 이유가 나한테 넘어와요. 근데 대부분은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힘들죠. 그래도 주변을 찾아서 사업을 좀 잘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교류하시는 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기를 받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도 중요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물론 너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그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은 그냥 내가 이런 것들, 의미 있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한다라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번아웃을 막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인데요. 잘 쉬는 것도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장님들. 그러니까는 주구장창 일에만 매달리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내가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 가셔야지 피로에서 해방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원장님이 있으셨어요. 모든 걸 수기로 하세요. 물론 좋습니다. 그분의 스타일이고 인정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우리 급여 계산하는데 직원분들이 그래 꽤 열대 분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기로 매달 똑같은 계산을 하시는데 계산기로 두드리다 보니까는 이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는 그거를 한 2시간, 3시간씩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시트로 간단히 만들어서 건수만 입력해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꿔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엑셀을 아무리 만들고 하라고 해도 안 돼도 매달 그날은 급여 계산날은 이렇게 하시길래 그냥 제가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내 자신을 효율적으로 문제를 바꾸려면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번아웃으로 여러분들 찾아갔는데요.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 원장님들이십니다. 잘 쉬시는 방법, 제 이야기를 갖고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찾는 노력하시면은 경영이 더 즐거워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더 좋은 강의에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